여러분, 혹시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고 믿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사기로 무너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퇴직 후 제 두 번째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제 전 재산을 삼켜버렸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사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빛 하나가 스며들지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퇴직한 지 몇 해가 지나고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제 목소리로 또렷하게 부르게 되었지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눈을 뜨고 같은 버스를 타던 삶이 멈추자 집안의 시계가 제 숨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부엌 창틀에 기대 서 있으면 오래전 겨울비처럼 가는 빗줄기가 마음 구석구석을 적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제 둘째 인생은 조용한 바람 같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사기라는 소용돌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도서관 문화강좌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퇴 후 작은 가게를 내 새 삶을 꾸렸다는 사례가 적힌 전단이 제 발끝에 살짝 구겨진 채 놓여 있었지요. 전단은 화려한 말들을 줄지어 세웠습니다. 여유, 각색, 동행, 이런 말들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지요. 오래 닫혀있던 가슴 한쪽에서 잔잔한 파문이 번졌습니다. 나도 저 반짝이는 물가에 발을 담글 수 있지 않을까? 평생 남의 기획서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던 손으로 이번에는 내 이름의 서명을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씁쓸한 커피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번져갔습니다. 설명회장은 따뜻한 조명과 향이 좋은 차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진행자는 매끈한 말솜씨로 제 마음의 빈방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커지고 시간은 남는다며, 그러니 작고 확실한 상점을 열자고,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고, 위험은 이미 계산되어 있다며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단어들이 그날따라 한 글자 한 글자 꿀처럼 달았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제 모습이 유리벽에 비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승진 면담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스탠드를 켜고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꽃병 속 말라가는 안개꽃이 빛에 비쳐 잿빛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이 집은 더 넓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마다 빈 의자를 마주보며 밥을 먹을 때면 누군가를 위한 자리 하나를 더 차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 자리, 어쩌면 이 작은 사업이 채워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고 결국 제 전 재산의 큰 몫을 옮겨 적었습니다. 펜 끝에서 나온 제 이름이 종이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도장을 찍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모든 게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안내 메시지는 정교했고 상담 전화는 친절했으며 소규모 교육장은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산된 표정과 입맞춤처럼 맞아떨어지는 말들 속에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늦은 시작도 시작은 시작이지. 벚꽃이 진 뒤에도 나무는 잎을 틔우니 내 인생도 다시 푸르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나 평온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끊어졌습니다. 세 번째 달의 끝자락, 안내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 번호라는 무심한 안내음만 반복했습니다. 교육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 빈 의자들만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서 있던 제 손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발 뒤꿈치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올라와
척추를 타고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작은 망치를 들고 하나씩 진실의 유리를 깨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깨진 파편마다 제 이름이 거꾸로 비쳤습니다. 김도현, 김도현, 김도현. 그 이름이 제 탁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낡은 횡단보도 초록불이 2번 바뀌는 동안 저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오래전에 듣던 라디오 광고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듯했고, 눈앞에는 계약서 위 제 이름의 곡선이 가늘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탐욕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아니면 늦은 나이에라도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조용한 갈망이었을까?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답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을 열자 어둠이 먼저 맞았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신발을 벗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2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등의 주름마다 지난 세월이 잔물결처럼 겹겹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인정해야겠지요. 나는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만으로 내 삶 전부를 정의할 수는 없겠지요. 그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숫자로 환산되지만 잃어버린 자신은 무엇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밖에서 첫 버스가 멀리서 다가왔다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은 일을 겪은 이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제 이름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라도 무너진 자리를 제 2손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경찰서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냄새와 커피잔에 쓴 향이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제 무릎이 자꾸만 부딪혀 딸깍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젊은 민원 담당자가 제 진술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피해가 참 많다고요. 이미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저는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도망. 그 2글자가 제 인생의 결산표를 비웃는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나오는 길, 유리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허무함조차 잠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다만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의 인장 하나가 찍힌 그 종이가 제 남은 자존심의 마지막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낯설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함께 모여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주민센터 지하 강당. 낡은 의자 몇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각자의 손에는 똑같이 구겨진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제 거울이었습니다. 분노, 체념,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치가 뒤섞인 얼굴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노모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마음이었답니다. 옆자리 노인은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몽땅 털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잇던 그는 이내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내렸습니다. 나만 바보였던 게 아니구나.
그러나 그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데 아무도 아무 일도 아닌 듯 세상은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냥 잊자고요. 잃은 건 돈이지만 남은 인생까지 망치지 말자고요. 그러나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습니다. 잊는다. 정말 잊을 수 있을까요? 속았다는 기억은 흉터처럼 아무리 가려도 남는 법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몇 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한숨만 들렸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 일 그냥 넘기지 맙시다. 우리가 겪은 걸 기록해두면 어르신들이 또 속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 모임은 시니어 금융보호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 하나를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질 리는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낡은 모니터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흰 화면 위에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지막 실패는 아니다. 글자를 새길 때마다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피해자가 아니라 다시 세상과 맞서는 한 사람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먹고 달빛이 얇게 퍼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제 손등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손 위로 은은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모임에서 정한 첫 공식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종이에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각자 나름대로 준비한 짧은 발언문을 품에 넣었습니다. 평생 남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만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내보려는 자리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어쩐지 심장이 조금씩 요동쳤습니다. 광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연을 듣고 찾아온 시민단체 사람들, 방송국 카메라까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하울링이 섞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모두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짧은 발언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누군가의 연민, 혹은 나 자신에 대한 용서가 그 빛 속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방송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레 묻더군요. 혹시 인터뷰를 해도 되겠느냐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울음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쪽 깊은 곳에서 굳어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지 않게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날 이후 모임은 조금씩 활기를 띠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고, 우리는 작은 강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금융 안전 교실.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강연은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의자는 15개 뿐이었지만 그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기를 당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덜 무겁게 만들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세상 끝에 서 있다고 믿었던 내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하죠. 버려진 자리에서도 새싹이 나듯 절망의 밑바닥에도 다시 길이 생긴다는 걸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하늘에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손을 뻗어 그 빛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잡히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이제는 누군가의 길 위에 등불 하나를 더 켜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지만 목소리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지난 강연회에 참석했던 젊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세상에 제 실패를 더 퍼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기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기사 한 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은퇴 후 사기에 당했지만 다시 일어서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글 속엔 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퍼지자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속은 경험을 털어놓았고 또 누군가는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다며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아주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강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며 밤마다 자료를 모으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놓인 금융사기라는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수많은 기사와 피해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했고 속이는 기술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공통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믿지 않겠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세상과의 연결도 끊어집니다. 저는 그 끈을 다시 잇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의 주제를 다시 믿기 위한 공부로 정했습니다.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강연 첫날, 저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메모지를 준비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믿는다는 건 어쩌면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속아서 상처받았지만 그 믿음의 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나도 속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덜 두렵네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졌지만 그 아래에서도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한때는 어둠에 묻혀버린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켰다. 글자를 다 쓰고 나니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바람 사이로 옅은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인생은 사기를 당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길다고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등을 비춰줄 차례라고요. 시간이 흘러 봄이 다가왔습니다. 강연은 점점 자리를 잡았고 제 목소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지요. 처음엔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점차 그 일에 익숙해지자 이상하게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큰 파도를 건너온 뒤 고요한 바다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명함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 소개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금융정보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제 경험을 자문 형태로 돕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다시는 사업이란 단어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안전망이 될 거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믿어도 될까? 지난날의 상처가 목덜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처럼 속을 수도 있다. 내가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면 한 번쯤 더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무실에서 젊은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자식뻘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둘러앉아 열정적으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선생님이라 부를 때마다 낯설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제게도 다시 쓸모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기를 당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배신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가장 괴로웠던 건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였지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의 교육 콘텐츠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화면에는 사기를 피하는 5가지 신호 같은 문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편집된 영상을 보는데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미 싫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있는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은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고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엔 늘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로 한 통의 항해 메일이 왔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글자가 서늘하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오래전 그날 경찰서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즘 이런 피해 많아요. 잡기 힘듭니다. 무력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성공이란 게 이렇게도 허망한 것일까요? 잠시 흔들렸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게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메일함을 닫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아래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다고. 세상의 모든 시선이 나를 의심해도 나는 나를 의심하지 말자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투자란 그렇게 자신을 다시 믿는 일인지도 모른다고요.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항해 메일의 문장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 그 말이 마치 오래된 모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랫폼에 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잠시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이분 덕분에 아버지가 사기 전화 막으셨어요. 덕분에 제 퇴직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들이 낡은 상처에 조용히 붕대를 감아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젊은 팀원들과 함께 지방의 작은 복지관으로 강연을 갔습니다. 시골 마을의 공기에는 도시에서는 맡기 어려운 냄새가 있었습니다. 흙냄새와 섞인 고요한 바람, 그 속에 오래된 사람들의 한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연장에는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꾸벅 인사하는 그 눈빛 속에는 믿음과 동시에 의심이 스쳐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걸까? 그 물음이 공기 속에 떠 있는 듯 했지요.
저는 조용히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잃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세상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강연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말이 끝날 무렵 맨 앞줄에 앉은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도 몇 년 전 그랬어요. 사기꾼이 내 친구였지요.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의 강연은 큰 박수 없이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속에는 잔잔한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지관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팀원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용서했을까? 나를 속였던 그 사람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젠가 뉴스에서 이름 한 줄을 본 기억뿐이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며 길게 그림자가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일렁였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묘한 궁금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나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당시의 경찰 기록과 기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이름 하나를 더듬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용서하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그가 잃었을 세상도 보고 싶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위를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마음속 오래된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창문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그를 마주하게 되겠지요. 그날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그가 웃던 얼굴, 계약서를 내밀던 손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믿음을 잃기 전이었고, 그는 거짓으로 빛나는 눈을 하고 있었지요. 그 기억이 오래된 필름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주범, 구속 후 복역 중 출소 예정. 자막 아래로 흐르는 화면 속 남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몇 해를 보냈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그가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과연 어떤 얼굴로 살게 될까?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보자.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게 즐거웠던 건지 그 어떤 이유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를 통해 제 안에 남은 분노와 두려움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교도소 앞 봄의 끝자락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출소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래 준비한 문장들이 입술에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속였던 사람 앞에서 오히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 인생은 당신이 훔쳐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 속엔 낯선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굳어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요. 그가 돌아서 걸어가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서서히 흘러가고 그 틈새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여있던 제 마음에도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움켜쥐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같은 길, 같은 건물인데도 모든 것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웃고 공원의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사람을 배웠고 그 배움이 내 인생을 다시 세웠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번짐이 이상하게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며 남긴 흔적처럼요. 봄이 완전히 물러가고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저는 구청에서 다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노인회관 연합이 주최하는 인생 재시작 포럼. 수백 명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지만 이번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을 스스로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행사 당일 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손에 볼펜을 든 어르신들, 팔짱을 낀 중년들, 그리고 몇몇 젊은이들까지.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손에 쥐었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의 실감을 알려주는 떨림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고 믿었던 일은 제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요. 돌이켜보면 그 사기가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마음 깊이 닿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기를 통해 저는 돈의 가치를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는 제게 낙인이 아니라 길이 되었습니다. 강연 도중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간 눈이 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밝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으니 이제 이 빛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지요. 저는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투자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큰 돈을 쥐어도 결국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은 빈손이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이내 웅성이며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닫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실패와 후회가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는 거요. 강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오자 주최 측에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향기 좋은 국화 한 다발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람이 쓸쓸하게 느껴졌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저 멀리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하늘로 번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결국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속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커튼을 걷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책상 위엔 제가 지난 몇 년간 써온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온 시간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의 글도, 후회의 글도, 그리고 희망의 문장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나는 사기를 당했지만 그 덕분에 사람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값진 투자였다. 펜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끝에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래전 떠나간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그만 괜찮다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지만 저는 잃은 것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믿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법이었죠. 인생의 마지막 투자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느 길목에서 멈춰 서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며 배우고 다시 일어나며 진짜 자신을 만나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당신의 자리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를 켜주세요. 그 불빛들이 모여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비춰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